안녕하세요. 라이딩 스토리 조나킴입니다. 저희 라이딩 스토리는 자전거를 재밌게 타는 그런 영상들도 자주 올라오긴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의 안전,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치료라든가 합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 이런 경우 정말 많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한 1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매일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한 330만 명 정도, 이런 분들이 이제 매일 자전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저도 자전거를 즐기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자전거로 이제 출퇴근을 하지는 않지만 자주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테지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자전거는 자전거지 왜 차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기는 한데,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는 중에는 법적으로는 차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는 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전거를 끌고선 이동을 할 때는 그냥 보행자예요. 타면 차, 끌고 가면 보행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제가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시는 분들을 하루에 한 꽤 많이 보고 있어요. 따릉이를 타고 건너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거는 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자전거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자전거의 과실은 없어요. 타고 건넜기 때문에 과실이 적용이 되게 되고, 현재 법원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0%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10에서 20% 정도의 과실이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보니까, 보행자 신호가 있는 그런 횡단보도가 있고, 보행자 신호가 없는, 알아서 조심해서 건너야 되는 그런 횡단보도가 있고, 요즘에는 아예 그냥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라고 자전거용 횡단보도가 또 따로 설치가 돼 있죠. 그럴 때 사고가 난다고 한다면 이제 자전거한테는 과실이 없겠죠. 근데 그게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서 사고가 나면 자전거한테 과실이 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는 되게 조심해서 자전거 타고 이렇게 안전하게 건너는데 왜 나한테 무슨 과실이 있다는 거냐, 차가 신호위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거를 다 떠나가지고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있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그 자체의 행위만으로 과실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교통사고 이제 합의금이라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의 보험사로부터 이제 합의금을 받아야 되는데, 내 과실이 20%가 책정이 됐다는 거에 대한 의미가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을 해서 나한테 20%의 과실이 적용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냥 무과실일 때 합의금을 1000만 원을 받아야 될 내용의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1000만 원 받을 합의금이 8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치지가 않고, 내가 이제 사고 나서 다치면 보험사에서는 지불 보증을 해서 내 치료비를 전부 다 보험사가 지불을 해줍니다. 병원에다가. 근데 과실이 20%가 있다고 한다면 이 치료비에서도 20%를 내가 물어내야 돼요. 그럼 아까 합의금 800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정도, 200만 원을 내가 또 다시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600만 원만 합의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합의금이 이제 400만 원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20%라는 과실이 상당히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제가 지금 1000만 원으로 비교를 해서 그런데, 만약에 1억이었다면, 만약에 이게 5억이었다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천만 원의 합의금이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건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사실 안 그러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끌고 가시는 분들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타고 건너신다 하더라도 최대한 사고에 좀 유의를 하셔서
이러한 손해들이 발생하지 않게 조심하는 게 나한테도 그렇고 어떤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간략하게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도 실질적인 자전거 교통사고 관련 판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전거 사고가 어떻게 발생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보상이 됐더라 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채널 구독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